안녕하세요. 오늘은 50일째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네요. 네, 50일 과정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도 표시라고 된 그 엑셀 문서 같은 데를 보시면 그 각각의 섹션별로 그 책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섹션별로 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자신감이 없다거나 처음 시작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체크된 부분만 먼저 보시면 50일이 아니라 한 30일 정도의 여러분이 이 책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내지는 조금 길면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안드로이드의 각각의 면면을 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셋째 마당 같은 경우에는 둘째 마당에서 각각의 봤던 그런 내용들을 조합해서 실제 앱을 하나 구성을 해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멀티미디어 메모라고 하는 앱을 사실상 거의 다 구성을 했다라고 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손글씨를 추가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하고 음성을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동영상 기능이라든가 음성 기능은 멀티미디어 부분에서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손글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쪽에서 우리가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거를 사용했던 그 기능을 마찬가지로 그대로 사용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했던 스테이지 2,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까지 화면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넣고 그 다음에 입력 화면을 만들어서 입력 모드와 수정 모드로 각각 화면 전환을 하고 했던 그 기본적인 구성 위에다가 기능을 추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그러면 둘째 마당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스테이지 3입니다. 스테이지 3 같은 경우에는 손글씨 입력 화면이 추가로 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글씨 입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페인트보드에서 썼던 그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 구성만 약간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랜스케이프 모드로 해서 좀 입력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입력하는 영역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버튼이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길게 느껴지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저장 버튼을 이렇게 여기다 배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상태 표시, 지금 뭘까요? 뭐 손 굵기라든가 이런 것도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 버튼, 책상이나 굵기나 지우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버튼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페인트보드에서 썼던 그런 기능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스테이지 3에서 세 번째 단계에서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멀티메모 스테이지 3이라고 하는 거를 임포트를 한 다음에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이미 그 스테이지 2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이미 스테이지 2에서 입력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리스트 뷰에 각각의 아이템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새 메모라고 해서 이렇게 입력 화면으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 영역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손글씨라고 하는 모드로 바꿔보면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 화면이 보이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다가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그런 다양한 버튼을 넣어서 우리가 색상이라든가 아니면 굵기라든가 이거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그냥 누르는 버튼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랜스케이프 모드로 딱 바뀌어서 자, 우리가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휘어 있긴 하지만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의라고 이렇게 썼다면 뭐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좀 쉽지가 않죠. 그죠? 손으로 터치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써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굵기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케이 뭐 이렇게 쭉쭉 그을 수 있을 거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페인트보드에서 봤던 그런 내용하고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저장을 누르면 지금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걸 거고요. 우리가 랜드스케이프 모드에서 가로 화면 모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글씨가 정상적으로 보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손글씨가 입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손글씨가 딱 입력된 상태에서 뭐 저장을 누를 수도 있겠죠. 그죠? 저장을 눌렀더니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뜨네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능을 바꾸셔도 됩니다. 텍스트 입력을 안 하더라도 그냥 저장될 수 있게 기능을 빼버리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텍스트를 무조건 입력하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텍스트는 여기 넘어가서 my memo라고 하는 영문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바꿔보면 아까 입력한 게 그대로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손글씨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페인트보드에서 이렇게 입력한 거를 이미지로 저장해서 여기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눌러볼까요? 자, 저장을 누르면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는데, 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죠? 자, 요 영역이 그 핸드라이팅이라고 해서 손글씨 영역이 되죠? 그래서 손글씨가 추가가 되면 이게 랩 컨텐트, 높이가 랩 컨텐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더 높이가 이제 그 긴 형태가 되죠, 그죠? 높이 값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글씨로 쓴 게 여기 보이게 되고요. 메모로 입력한 게 여기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손글씨로 뭔가 입력하는 것까지 여기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코드상에서는 어떻게 추가가 된 거냐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3단계에서는 손글씨 기능만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소스만 보더라도 여기 있는 소스 폴더 밑에 여기 있는 코드 구성만 보더라도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그 그래픽 쪽에 페인트보드 부분을 이미 다 봤다라고 전제를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인트보드 쪽에서 우리가 했던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핸드라이팅 메이킹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손글씨 입력하는 화면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가서 보면 핸드라이팅 뷰라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페인트보드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페인트보드 프로젝트 파일에서 봤던 페인트보드가 여기서는 핸드라이팅 뷰라고 하는 걸로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거기에 이제 컬러가 바꾸는 거라든가 굵기 바꾸는 거라든가 이런 버튼들이 여기 추가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 그 페인트보드에서 봤던 그 보드하고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약간씩 코드가 뭐 필요한 것들을 약간씩 바꾸긴 하지만 나머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펜을 선택하는 거는 펜 팔레트 다이얼로그 이런 것들을 띄워주는 건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컬러 값을 띄워주는 거 컬러 팔레트 다이얼로그, 그 다음에 펜 굵기 띄워주는 거, 그죠? 선택하는 거 그거는 펜 팔레트 다이얼로그 이런 클래스도 있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컬러 값을 선택했다 그러면 on color selected listener 펜 굵기를 선택했다 그러면 on pen selected listener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listener가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핸드라이팅 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거 핸드라이팅 뷰라고 하는 걸로 정의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뷰를 상속해서 핸드라이팅 뷰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자체가 페인트보드에서 사용했던 그 뷰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서 보이는 컬러 팔레트 다이얼로그, 그 다음에 핸드라이팅 메이킹 액티비티, 핸드라이팅 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리스너 2개, 펜 팔레트 다이얼로그 요것만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죠? 예.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핸드라이팅 기능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메모 인서트라고 하는 그 입력 화면에서 핸드라이팅이 추가가 됐을 때 핸드라이팅 영역에 뭔가가 보여지는 그런 기능이 더 들어갔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상에서 우리가 그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지 2하고 스테이지 3하고 이 메모 인서트 액티비티하고 멀티 메모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죠. 여기하고 해서 코드가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면 금방 어느 부분의 코드가 여기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되면서 바뀌었는지 대부분 이제 추가가 된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일부는 수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스테이지 3까지는 뭐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스테이지 4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스테이지 2까지가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클로즈 하고요. 자, 스테이지 04라고 하는 거를 임포트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마켓에 올라간 거는 스테이지 4에서 약간 더 수정이 된 상태에서 마켓에 올라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마켓에. 그래서 일부 기능이 약간 좀 변경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수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마지막 최종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에 올리기 전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은 이 파일 구성만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스테이지 3에서 봤던 거에서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되어 있나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거의 동일하죠. 그죠? 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동일하고 보시면 비디오로 시작하는 거하고 보이스로 시작하는 요 6개 파일이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마지막 단계, 네 번째 단계에서는 동영상 녹화 기능, 그 다음에 음성 녹화 기능, 음성 녹음 기능, 그리고 각각에 대한 플레이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6개의 파일이, 클래스가 추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메모 인서트 액티비티하고 마찬가지로 멀티 메모 액티비티, 이 두 개의 액티비티의 코드들이 일부 추가되거나 수정됐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 이것도 한번 실행을 먼저 해보죠. 자, 그러면 4단계. 자,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마지막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마지막 프로젝트 파일인 것 같아요. 자,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떠있던 게 좀 헷갈리게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우리가 아까 3단계에서 입력했던 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메모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아하, 동영상과 음성 부분이 이렇게 버튼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동영상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영상 녹화, 영상 불러오기. 아하,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또는 사진을 갤러리에서 선택할 때 그런 메뉴하고 똑같이 뜨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코드상에서 show dialog를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on create dialog 메소드 안에서 그때 요 화면을 만들어 준 거겠죠. 그죠? 그래서 떴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녹화라고 해서 또는 영상 불러오기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만약 영상 녹화를 누르면 그때부터 영상 녹화가 되겠죠. 그죠? 한번 눌러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아하, 녹화 시작. 우리가 사진처럼 동영상이 지금 이렇게 찍히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녹화 시작 누르면 동영상 녹화가 지금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중지를 하게 되면 얘가 동영상이 중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동영상 녹화를 하게 되면 그 정보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음성 녹음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녹음 시작 닫기 이렇게 뜨네요. 그죠? 녹음 시작을 누르면 이때부터 음성 녹음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SD카드 접근 오류입니다 라고 해서 SD카드를 직접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SD카드 쪽을 실제 단말에 올려서 하게 되면 SD카드 쪽을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요거는 SD카드가 지금 설정이 안 됐나요? 어쨌든 코드상에서 그 부분을 찾아보면 될 거고요. 어쨌든 녹음 중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녹음을 했다라고 하면 닫기를 하면 여기에 녹음 정보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일단 텍스트도 여기도 그냥 뭐 마찬가지로 테스트라고 해서 하나 집어넣어 볼까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저장 이렇게 누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음성 녹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류가 났었죠? 그래서 여기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찍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동영상이 있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고, 이거는 비활성화, 이거는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누르면 바로 동영상이 플레이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뭐 이상하게 나오네요. 그죠? 네. 에뮬레이터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좀 정보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실제 단말에 올려서 플레이를 해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 동영상하고 음성을 4단계에서 이제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코드만 잠깐 볼까요? 그러면 코드를 보면 자, 비디오 플레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보이스 플레이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비디오 플레이나 보이스 플레이를 가보면 비디오 플레이는 비디오 뷰가 추가가 되어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멀티미디어 쪽에서
동영상 플레이를 위해서는 동영상은 화면 영역을 할당을 받아야 되니까 비디오 뷰를 사용한다. 그렇죠? 레이아웃에서 비디오 뷰를 사용하게 되고 그 비디오 뷰 객체를 참조해서 거기에서 동영상 파일을 설정하면 그대로 동영상이 플레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플레이 뭐 더 간단하죠, 그죠? 자,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고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데이터 소스를 설정하고 프리페어, 스타트 이렇게 하면 음성 파일을 쉽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멀티미디어 쪽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자, 비디오 리코딩 액티비티를 한번 가볼까요? 자, 요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 동영상 녹화 시작, 녹화 중지 뭐 이런 거 버튼이 하나 있었고요.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동영상 녹화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가서 보면 리코딩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있죠, 그죠? 녹화 시작, 녹화 중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녹화 시작이나 중지를 눌렀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서피스 뷰를 이용해서 우리가 카메라로 들어오는 영상을 화면에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리코더를 이용해서 미디어 리코더를 이용해서 소스 설정하고 인코딩 방식 설정하고 그다음에 아웃풋 포맷 같은 거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리코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쭉 파일이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저장된 파일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그 저장된 파일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레코드로 이 동영상 파일의 위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이 동영상 파일은 SD카드에 지정된 폴더 안에 특정한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메인 액티비티에서 요 아이콘을 눌렀을 때, 그죠? 아하, 이게 넘어가 버렸네요. 이 아이콘을 눌렀을 때 바로 플레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기능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 또 편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단계, 스테이지 4단계까지 이렇게 보면 음성 녹음이나 여기 동영상 녹화라든가 플레이 기능까지 전부 다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여러분이 하나의 완벽한 세트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했을 때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삭제 버튼까지 여기는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삭제를 누르면 이 항목이 삭제가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 추가한 거 테스트로 들어가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메모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면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추가했던 게 없어져 버리죠. 그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요거는 삭제는 어떻게 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delete라고 하는 SQL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exec SQL 하면 삭제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시간이, 날짜는 들어가는데 시간이 00시 00분으로 나오죠. 그죠? 예, 이런 형태의 약간의 버그가 있는데요. 이런 버그들을 수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켓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단계까지 하면 일단 기능적인 완성은 전부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의 버그 수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완벽한 하나의 세트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멀티미디어 메모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일간의 과정이 다 끝났네요. 자, 50일 동안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앞부분 사실 그 1일부터 시작해서 개요 부분을 제외한 실제 헬로 월드부터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앞부분에서는 대부분 이제 코딩을 같이 해봤어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책에 수록되어 있는 거는 각각의 파트에서 어떻게 보면 완성된 코드라고 생각을 한다면 동영상 강의에서는 그 코드를 같이 한번 직접 코딩하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이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후반 부분에서는 대부분 응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SNS 같은 경우 그렇죠? 메시징 쪽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연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앱을 만들 때 일부 기능으로 추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드를 같이 만들어 보는 게 아니라 코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주로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구조를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이 그거를 여러분의 앱에 일부 기능으로 갖다 붙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있을 정도의
코드로 이미 프로젝트 파일로 다 구성을 해서 샘플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공된 샘플 프로젝트 파일을 한번 실행해 보시고 이해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마당까지 해서 각각의 분야별로 해서, 섹션별로 해서 알았던 내용을 셋째 마당에서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앱으로 구성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아주 간단하게 화면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붙이고 각각의 기능, 어떻게 보면 각각의 섹션, 둘째 마당에서 각각의 섹션을 따로따로 알았던 내용들을 한 개의 앱에다가 통합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셋째 마당에서 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일 동안의 과정이 다 끝났고요. 지금 이 책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일부 다루지 못한 내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안드로이드 타운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추가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타운 사이트에 자료실이나 아니면 출판서적 자료 이런 쪽에 계속 자료가 올라가게 될 테니까요. 그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마켓에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데 질문을 올리거나 하면 충분히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답을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앱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앱을 생각을 하시면 제가 첫 부분에서 개요 부분이죠. 책의 개요 부분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어떤 앱을 잘 기획을 하시면 그 앱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만드는 게 경쟁력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앱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앱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앱을 만들기 위한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셋째 마당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앱을 딱 생각을 했다, 멀티미디어 메모 같은 앱을 생각했다라고 하게 되면 각각의 기능들을 빨리빨리 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빨리빨리 조합할 수 있으려면 중요한 내용들, 그렇죠? 제가 중요도 표시해서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탄탄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중요도 표시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은 사실 계략적으로 어떻게 굴러간다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된 부분만 여러분이 계속 반복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앱의 기본 틀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좋은 앱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결국엔 여러분의 수익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50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과정은 전부 끝났습니다. 책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했고요. 필요하면 우리가 특강 형태로 해서 다른 동영상 강의를 더 만들어서 같이 또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책에 대한 내용은 모두 끝났으니까요. 50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